예. 안녕하세요. 선박 종합 설계 트림 스테빌리티 내용 계속해서 강의를 하고 있고요. 지금 여러분들 선박 설계 컨테스트에서 나왔던 내용들 중에서 요구사항 중에서 트림 스테빌리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보면은 론지튜디널 스트렝스까지 계산을 하고 되어 있거든요. 종강도 해석은 어떤 식으로 하냐면은 아마 구조 설계 수업 때 들었을 것 같은데, 배가 이렇게 있으면 이제 배에 들어가는 무게 배치가 있잖아요. 뭐 엔진 쪽은 무거울 테니까 이렇게 그래프가 있다면은 0에서 시작해서 엔진 쪽은 무겁고, 그 다음에 뭐 화물을 실었다고 하면은 뭐 화물 칸에 또 무게가 많이 올라가겠죠. 격벽은 좀 빼고 뭐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뭐 선수에다가 평형수를 채우면은 조금 더 올라가겠죠.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부력은 어떻게 되냐면, 방향이 위아래가 뒤집혔네? 상관없죠. 부력은 뭐 없다가 그냥 배 단면 따라가지고 쭉 가겠죠. 여러분들 CP 곡선 그려보시면 그게 사실 부력의 분포랑 똑같잖아요. 뭐 이런 식으로 나올 겁니다. 그렇게 됐을 때 어떤 특정한 위치를 여러분들이 잘라서 보면은, 여기를 잘라서 보면은 부력보다 하중이 크죠, 무게가. 그러면 이제 얘는 딱 이 부분만 잘라가지고 불에 띄우면 가라앉는다는 뜻이에요. 근데 실제 배는 가라앉지는 않는 걸 보면은 옆에서 그만큼 쟤를 받쳐주는 힘을 대신 뭔가 받아주는 거죠. 그래서 아마 구조 설계 수업 때 배웠겠지만, 하중하고 배의 부력은 서로 더하면은 넓이가 같아야 됩니다. 그래야 하중하고 전체 부력이 평형을 이뤄서 배가 가라앉지도 않고 뜨지도 않고 딱 필수를 유지를 하는 거예요. 그런 상황인데 부분을 보면은 각 지점에서 하중 빼기 부력을 해주면은 그게 항상 딱 0일 수는 없죠. 뭐 어디는 엔진 쪽은 이제 좀 더 무거우니까 하중이 좀 더 클 거고, 그 다음에 뭐 화물칸에서도 또 하중이 늘어나고 뭐 이런 식으로 나올 거잖아요. 뭐 어떤 식으로든 간에 그냥 그렇게 그립시다, 대충. 그렇게 했을 때 이 빨간색 곡선, 하중 빼기 부력의 곡선의 전체 넓이를 적분을 하면은 0이 나와야겠죠. 그러니까 전체 평균 하중과 부력의 차이는 없어야 되는데, 부분을 보면은 하중과 부력 차이가 있고, 그거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은 그때 계산을 하는 게 시어포스. 구조 설계 때 배웠죠. 그 다음에 시어포스 곱하기 어떤 특정한 점에서 떨어져 있는 시어포스 곱하기 거리, 그걸 우리가 밴딩 모멘트라고 하죠. 그래서 종강도 해석, 여기서 얘기하는 론지튜디널 스트렝스는 뭐냐면은 X방향 위치에 따른 시어포스랑 밴딩 모멘트까지 계산을 하라는 거예요. 뒤에서 예시가 있으니까 그걸 좀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출하라는 거, 저번 시간에 얘기한 하이드로스틱 테이블은 당연히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이제 조건들이잖아요. 운항 조건들이에요. 뒤에서 하나하나 설명을 할 텐데, 라이트식 컨디션은 아무것도 싫지 않은 배 자체의 무게만 가지고 물에 띄웠을 때 어떻게 되냐라는 거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무것도 싫지 않은 라이트식 상태에서의 배 무게중심 위치를 추정을 해야겠죠. 그때 무게중심 추정은 어떻게 한다 했어요? 배를 뭐 있으면은 항목별로 무게 계산해서 경화중량 구하는 거 얘기했잖아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뭐 방향타의 무게와 무게중심 위치, 그 다음에 선수의 무게와 무게중심 위치, 뭐 중간에 보면 격벽별로 격벽 하나에 대한 무게와 무게중심 위치, 그 다음에 뭐 다른 구조 부재들, 그 다음에 뭐 엔진의 무게중심 위치, 이런 것들 다 여러분들이 다 계산을 해가지고 걔네들에 대해서 각 부품이나 재료의 무게 곱하기 어떤 미드십이라고 할까요? 미드십 마크 이런 식으로 그리죠. 미드십에서의 거리, 그러니까 각 무게중심까지의 미드십에서의 거리 곱하기 그때의 크기, 무게를 다 더해주면은 걔가 뭐가 된다? 전체 배의 무게 곱하기 무게중심의 거리가 되는 거죠. X바라고 많이 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러면 미드십에서부터 뭐 앞으로 몇 미터, 뭐 한 8m 떨어진 데에 배의 무게중심이 있구나. 배 자체 경화 중량만 놓고 봤을 때 무게중심이 있구나라고 계산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라이트시 컨디션입니다. 그 다음에 도킹 컨디션은 배를 도크에다가 집어넣을 때인데 도크가 막 엄청 깊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도킹 컨디션은 일반적으로 최소한 2분 킬이 나오는, 그러니까 앞뒤에 흘수 차이는 없으면서 흘수가 제일 작은 그 조건이에요. 그러니까 트림이 0이에요. 트림이 0이 되게끔 밸러스트 탱크를 채워주는 거죠. 어떻게든. 흘수는 최소. 그 다음에 아래쪽은 이제 노멀 발라스트, 헤비 발라스트는 그냥 짐을 안 실은 상태에서 평형수만 채우는 조건이에요. 그 다음에 출발, 도착 조건 각각 써주라고 되어 있고, 호모지니어스 컨디션은 전체적으로 흘수가 이분하게 나오는 실제로 짐을 실었을 때 운항 조건이에요. 짐을 싣고 트림이 0이 되는. 여기 앞에 두 개는 이따 뒤에서 보시겠지만 딱히 트림이 0이 되진 않아요. 스틸 코일은 앞에 거랑 비슷하기는 한데 호모지니어스 컨디션은 화물칸을 그 비중, 스페시픽 그래비티, 일자리 물체로 가득 채운 조건이고, 스틸 코일은 그게 아니에요. 스틸이 강철인데 걔는 물보다 한 8배 무겁거든요. 그러니까 강철 코일을 화물칸에 가득 채울 수는 없어요. 화물칸 바닥에다가 그냥 철로 된 코일들만 실었을 때가 됩니다. 그래서 앞에 거랑 비교하면 뭐가 다르냐면 얘는 화물의 무게중심이 달라요. 그 다음에 멀티플 포트 뭐 로딩 컨디션 같은 거는 뒤에서 보겠지만은 그냥 그 예시대로 화물 칸만 채워주시면 돼요. 그래서 기본적인 내용을 얘기를 했고요. 이제 실제 그 자료를 한번 봅시다. 그 여러분들 자료 156쪽이라고 되어 있는데 로딩 컨디션들을 좀 설명을 할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표를 쭉 보시면 이해가 될 텐데 첫 번째 1번 컨디션이 바로 라이트시 컨디션입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싫지 않고 선체만 남아있는 상태예요. 그때 어떤 것들이 나오는지 한번 볼게요. 첫 번째 표는 각 그 칸들을 어떻게 채웠냐에 대한 거예요. 각 탱크들 아니면 각 화물들을 보세요. 헤비 퓨얼 오일부터 시작을 합니다. 연료죠. 그 다음에 밑에 디젤 오일, 가솔린 오일. 근데 가솔린은 뭐 딱히 계산할 필요 없다고 했어요. 하시면은 좋은데 의무사항은 아니고 디젤 오일은 하셔야죠. 계산해야죠. MDO라고 썼죠. 그 다음에 물, 사람들이 마시는 청수, 윤활유 등등을 뭐 나머지 탱크는 계산 안 해도 된다고 했어요. 그렇게 합니다. 그 다음에 뭐 이거 DWT랑 프로비전 같은 거는 신경 쓰지 마시고요. 밸러스트 워터는 여러분들이 평형수 탱크를 얼마나 채웠냐에 따라 달라질 거고, 화물도 실으면은 뭐 실은 대로 무게를 계산을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 표에서는 각 탱크별로 각 화물들의 전체 양을 여기에다 정리를 해놓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다음에 라이트 웨이트는 배 자체의 무게니까 뭐 변할 리가 없죠. 얘는 15,000톤, 1,500톤으로 고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들어가는 걸 다 더하면은 위에 거는 DWT를 구성하는 애들이에요. 배에 실을 수 있는 화물들, 연료, 물 그런 것들의 총합이고, 배 자체의 무게 LWT 있죠? 걔를 다 더하면 뭐가 돼요? 전체 배의 배수량이죠? 그게 여기 적히는 거예요. 그럼 이 배수량이랑 여러분들이 하이드로스태틱에서 계산한 배수량이랑 같아지는 흘수를 찾으면 됩니다. 첫 번째 그 하중 조건은 아무것도 싫지 않은 거기 때문에 그냥 다 0000이죠. 아무것도 채우지 않고 라이트 웨이트만 계산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했을 때 여러분들한테 주어지는 게 뭐가 있냐면은 평균 흘수가 있고, 조금 이게 계산이 복잡한데, 배가 있잖아요. 그냥 배를 아무것도 화물을 실지 않고 물에 띄우면은 엔진 쪽이 무겁기 때문에 뭐 이런 식으로 수면이 나올 거예요. 뒤가 더 많이 가라앉겠죠. 그럼 뒤쪽에 흘수가 있고 AP 쪽, 그 다음에 FP 쪽 흘수가 있을 거예요. 여기 써져 있는 거죠. FP의 흘수, AP의 흘수. 근데 FP hul수가 AP hul수보다 작죠. 왜냐하면 그만큼
수가 좀 더 뜨는 거예요. 선미는 가라앉고. 그래서 저 두 개의 숫자를 여러분들이 그냥 평균을 내준다. 플러스 0점. 그냥 평균을 내주면은 그게 아이고 잘못 눌렀다. 그냥 평균을 내주면 그게 드래프트 민이 됩니다. 그러니까 평균 홀수예요. 말 그대로. 선수 선미의 홀수를 평균을 낸 값이 되는 거죠. 근데 그거 말고 밑에 드래프트 이퀴벌런트라는 게 있는데 걔는 뭐냐면은 그냥 이 배 자체에 대해서 그 트림을 0으로 가정을 했을 때 실제 이 배는 지금 아무것도 안 실은 상태로 물에 던지면 트림이 0도가 나올 수가 없어요. 선미가 무겁기 때문에. 근데 그냥 트림이 0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 여러분들 하이드로스태틱 계산한 거 있잖아요. 거기서 이 1500톤이 나오는 홀수는 뭐냐라고 하면은 그게 2.289다라고 이해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홀수는 총 4가지를 적어줍니다. 실제로 중요한 거는 선수 선미 홀수, 그 다음에 동등하게 트림이 0이라고 했을 때 동등한 홀수 3가지를 구하는 거고요. 첫 번째 있는 평균 홀수는 어떻게 한다? 포어랑 아프트를 더해서 2로 나누면 되니까 그 계산은 어려운 게 아니죠. 그 다음에 나오는 건 트림인데요. 트림에서 무슨 얘기 하는지 한번 봅시다. 트림이라는 거는 선수 선미가 각각 얼마나 가라앉았냐예요. 그러니까 트림이 0이다라고 하면은 선수 선미가 똑같은 홀수로 가라앉은 거고, 선수가 뜨고 선미가 가라앉으면 서로의 차이가 있죠. 그만큼이 트림에 이제 반영이 되는 거죠. 그 트림의 정의, 그러니까 트림의 정의랑 그 다음에 방향 플러스 마이너스에 대해서는 저번 수업 때 얘기를 했었어요. 그렇게 해서 계산을 우선 트림 조건이 나와요. 그러니까 선미가 무겁기 때문에 선미가 더 가라앉죠. 그만큼이 트림이 되는 거고, 그 값은 뭘로 정하냐? 원래는 선미 홀수에서 선수 홀수 빼주면 되거든요. 한번 계산 그대로 해봅시다. 네, 3.292.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선미랑 선수 홀수 차이를 빼주면 돼요. 그게 그대로 트림이라는 미터 단위로 나옵니다. 원래 트림이 정의가 우리가 배가 기울어진 각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각도로 표시를 해줘도 되는데, 그러면 이제 아까 구한 선수 선미의 홀수 차이에서 이 값에서 배 길이 뭐 197m였나? 그걸로 나눠가지고 뭐 아크 탄젠트를 구하고 하면은 각도로 바뀌어요. 근데 실제 설계하는 입장에서는 각도는 별로 안 중요하니까 이제 실제 미터로 몇 미터가 나오냐가 더 중요해서 트림을 미터로 써주도록 여기 되어 있는 거죠. 그 다음에 그 상황일 때 여기에 LCB랑 LCG가 얘기가 나오는데, 그러니까 배가 그만큼 선미 쪽으로 가라앉아 있어요. 그럼 LCB 구력 중심도 선미 쪽으로 좀 가겠죠. 배가 뒤가 더 가라앉았으니까. 그래서 선미 쪽으로 7m만큼 떨어져 있대요. 그러니까 배가 이렇게 뒤가 좀 더 가라앉은 거예요. 선미가 가라앉아 있고, 그 다음에 LCB 부력 중심이 좀 선미 쪽으로 갔잖아요. 그럼 이때 평형을 맞추려면은 무게중심도 선미 쪽에 있다는 뜻이겠죠, 당연히. 그래서 원래는 우리가 계속 수업 때 했던 얘기가 LCB랑 LCG랑 서로 같아야 된다, 위치가. 그래야 배가 더 뒤로 기울지도 않고 앞으로 기울지도 않는 평형 상태다라고 했죠. 여기서는 막 정확히 일치하진 않는데, 글쎄요, 뭐 정확히 일치하는 게 이론상 맞긴 한데, 뭐 현실적인 설계에서 그만큼까지 조정이 안 됐는지 아니면 뭐 그냥 무시를 했는지 거기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저도 나온 결과만 놓고 보면. 어쨌든 근데 서로 LCG랑 LCB는 일치는 해야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설계할 때도 뭐 적당한 오차 범위 안에 있다면 넘어가도 돼요. 뭐 지금 여기 데이터 보면은 한 몇 퍼센트네요? 한 뭐 5% 정도까지는 차이가 나는 것 같은데, 그 정도는 이해를 해줍시다. 5%인가? 한 5% 미만 정도 차이가 날 때까지 여러분들이 계산을 해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LCG는 애초에 계산이 돼서 나올 거고, 거기에 대응되는 LCB를 찾는 배수량과 트림을 여러분들이 계산을 해주셔야 되는데, 정확히 계산하려면 끝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적당한 선에서 서로 비슷한 값이 나오면은 트림 찾았습니다, 홀수 찾았습니다 하고 넘어가란 뜻이에요.
그 다음에 MTC랑 TPC는 아마 여러분들이 계산 때 배웠을 것 같은데, MTC는 배의 트림을 1cm 바꾸는데 필요한 모멘트 값이에요. 근데 모멘트가 TM이라는 거는 톤 곱하기 미터예요. 여러분들이 원래 모멘트의 단위는 뉴턴미터잖아요. 근데 뉴턴이 1kg 곱하기 1m/s잖아. 1m/s의 제곱이죠. 근데 걔 대신에 킬로그램 F라고 쓰면은 1m/s가 아니라 9.8m/s 중력 가속도를 구하죠. 그 다음에 1kg 대신에 1톤 1000배를 해준 거예요. 그래서 톤 미터라는 거는 1톤의 힘이 1톤에 대한 무게가, 그러니까 1톤을 달았을 때 거기에 대한 무게가 1m 떨어진 데에 적용할 때 단위예요. 상당히 큰 값입니다. 어쨌거나 그 단위의 뜻은 뭐다? 배를 트림을 1cm 바꾸는데, 트림을 1cm 바꾸는데 들어가는 모멘트가 이 정도다라는 거죠. 아주 크죠. 500톤이 넘어가는데. 그 다음에 TPC는 뭐냐면은 배를 1cm 잠그는데 필요한 배수량이에요. 아마 그 하이드로스태틱 계산하면 쉽게 얻을 수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무게중심 나오죠. 케이지. 케이지라는 거는 배를 놓고 그렸을 때 배 밑바닥 킬에서 무게중심, 수직 방향 무게중심인 BCG까지의 거리가 kg죠. 그 다음에 메타센터는 애초에 여러분들이 배를 기우는 실험을 했을 때 나오는 부력 중심이 여러분들이 배를 몇 도만큼 작은 각도를 기울였을 때 부력 이만큼 기울여서 오른쪽이 더 침수되면은 부력 중심이 원래 중앙에 있다가 옆으로 이동을 하잖아요. 그 이동한 부력 중심에 수직선을 그었을 때 원래 수직선하고 만나는 점이 메타센터죠. 그 메타센터까지 거리를 이런 식으로 쓰면 됩니다. 그러니까 배를 놓고 보면은 배 단면이 있을 때 제일 밑바닥이 킬이고요. 그 다음에 G가 있고 그 위에 메타센터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KM까지의 거리는 KG 더하기 GM이랑 같아요. 원래 뭐 그런 얘기들 여기 보면은 이해를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횡경사를 했을 때 여러분들이 배에 횡경사를 주었을 때 얻을 수 있는 값들이죠. 앞에 거는 종경사고 뒤에 거는 횡경사에 대한 내용이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마지막으로 나오는 거는 길이 방향 그 종강도예요. 근데 종강도 아까 얘기했듯이 전단력, 쉬어포스하고 그 다음에 밴딩 모멘트 두 가지에 대한 분포를 해석을 해서 거기서 뭐 최대값, 최소값 각각 적어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각 이 위치별로 여러분들이 단면적에 대한 하중하고 그 다음에 부력을 계산을 할 수가 있어야겠죠. 선체가 나와서. 우선 큰 내용들은 이만큼 설명을 했고요. 이제 뒤쪽에 이 로드 조건들, 짐을 실은 조건들을 조금 설명을 하겠습니다. 우선 1번은 설명했죠. 배 껍데기만 물에 띄워놨을 때. 2번은 여러분들이 뭐를 봐야 되냐면은 여기요. 흘수가 앞뒤가 동일해서 트림이 0m가 나오게끔 하는 그 최소한의 조건이에요. 그게 도킹 컨디션이 되고요. 세 번째, 네 번째는 밸러스트 탱크를 채우는 조건이거든요. 그러니까 경하 조건인데 화물은 안 채워요. 그래서 카고가 0이죠. 그 뒤도 똑같아요. 카고는 0. 그러니까 얘가 4개가 다 밸러스트 조건이거든요. 근데 첫 번째 2개는 밸러스트를 보통 채운 거고 뒷부분은 밸러스트를 많이 채운 조건이에요. 이름 자체가 노말이랑 헤비 밸러스트잖아요. 여기 3, 4번이 노말 밸러스트고 5, 6번이 헤비 밸러스트거든요. 그러니까 밸러스트 평형수를 많이 채운 조건이란 뜻이에요. 그렇게 됐을 때 그다음에 디파처랑 어라이벌인데 뒤에서 설명하겠지만은 나머지 들어가는 거 있죠. 여기 온갖 액체들 DWT 말고 어디까지 했냐? 여기까지. 앞쪽에 보면은 온갖 오일들 있잖아요. 뭐 물도 있고 걔네들이 디파처
출발 조건에서는 물이든 기름이든 가득 싣겠죠. 그래서 실을 수 있는 만큼 가득 실은 조건이 출발 조건이고요. 반대로 옆에 보시면은 도착 조건은 비교해 보시면은 연료나 물 같은 거는 10분의 1만 남겨요. 그게 도착 조건이 됩니다. 그 다음에 윤활유 같은 거는 반절 쓴 걸로 돼요. 2분의 1. 나머지는 뭐 그대로 두고요. 네, 그런 상태죠. 그 대신에 여기서 그럼 연료를 좀 썼잖아요. 연료도 쓰고 물도 썼으니까 사실 배가 좀 가벼워졌는데 그래도 뭐 자세는 잡아야 되니까 그것 때문에 밸러스트 워터는 좀 증가를 해주죠. 아니, 거꾸로 됐네. 도착할 때가 됐는데 아마 자세 때문에 그러는가 본데 뒤쪽에 뭐 물 썼으면 앞쪽도 그만큼 물 빼줬네요. 여기서는. 뭐 그런 건 이제 상황 봐서 계산을 해주시면 됩니다. 여하튼 그렇게 되어 있고 이제 그러면 흙수도 정해지죠. 그러니까 전체 뭐뭐를 실었는지를 계산을 하면은 전체 배수량이 나오고 그 배수량과 여러분들이 알고 계산된 무게중심 위치, 길이 방향 무게중심 위치에 대응되는 배수량 값하고 부력중심 위치를 찾아내면은 그때 선수선 및 트림이 계산이 되죠. 흙수랑 선수선 및 흙수가 계산이 됩니다. 이제 그걸 적어주시면 되는데 제가 아까 하나 얘기를 안 했는데 제일 밑에 보면은 프로펠러가 얼마나 잠겼는지도 나와요. 프로펠러 100% 잠겼다고 하면은 딱 그 프로펠러 날개 끝이 수면에 와 있는 때예요. 그래서 이제 걔보다 더 잠기면은 프로펠러 이멀전스가 막 올라가겠죠. 어떤 경우에도 프로펠러가 물 밖으로 튀어나오는 거는 정상적인 운항 조건이 아니에요. 앞에 두 개는 정상적인 운항 조건이 아니라 프로펠러가 물 밖에 안 나오고요. 나머지는 물 밖에 나오고요. 나머지는 물 밖에 안 나오게 해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인비저블 랭스라는 거는 가시거리인데 이걸 설명을 제가 안 했네. 배가 이렇게 있을 때 여러분들이 GA에서 선실 위치 뽑아냈죠. 그 선실에서 봤을 때 배 앞쪽이 여기 선수 끝에 걸쳐가지고 이만큼 보이잖아요. 그러면 수면이 있을 때 그 여기까지 안 보이는 거리가 있어요. 그게 인비저블 랭스거든요. 그러니까 이 딱 수면까지 볼 때 배 앞머리로 인해서 가려지는 부분에 길이를 보는 겁니다. 요거 규정이 있어요. 배 길이의 2배인가 뭐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 선박설계 책 보면 나와요. 아무튼 그래서 이거를 또 고려를 해야 되는데 운항을 할 때는 제가 그래서 뭐 500m인가 400m인가하고 배 길이의 2배인가하고 둘 중에 뭐 작은 거를 반드시 만족해야 될 거예요. 만약에 여기 앞쪽에 있는 도킹 컨디션 같은 걸 하면은 흙수가 되게 낮잖아요. 그러니까 안 보이는 데가 되게 길어요. 만약에 흙수가 높다면은 흙수가 충분히 높은 조건이라면은 안 보이는 데 영역이 요만큼이죠. 그러니까 아까 라이트쉽이나 도킹보다 안 보이는데 거리가 많이 짧아지거든요. 그래서 규정을 만족하게 됩니다. 선실에서 선미를 거쳐서 수면까지 가는 직선을 그었을 때 그 선수에서 보이는 영역까지 보이기 시작한 영역까지의 거리가 348m라서 규정을 맞춘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선 400m를 넘어서 규정을 만족하지 못한다라는 얘기까지 있죠. 그러니까 지금 방금 얘기한 거는 두 가지 더 얘기했어요. 프로펠러 물에 잠기는지랑 가시거리. 그렇게 돼 있고 이제 옆으로 넘어와서 얘는 아까 노멀 발라스트였고요. 옆에 헤비 발라스트죠. 헤비라는 거는 발라스트 워터를 많이 채웠다는 뜻이에요. 보면은 나머지는 다 똑같고 발라스트 워터를 더 많이 실었죠. 어떻게 많이 실었는지는 뒤에서 볼 거예요. 뭐 그때 흙수 계산도 하시고 흙수 계산하고 그 다음에 무게중심의 위치랑 대응되는 부력중심도 찾으시고 그때 몇 도 트림인지 아니면은 선수선미가 몇 미터 차이가 나는지를 계산을 또 해줘야 되는 거죠. 이제 7, 8, 9, 10, 11, 12번까지 이거는 실제 짐을 실었을 때 조건이거든요. 여러분들 계산해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수업 때 계속 얘기를 했지만 우리가 뭐 디자인 조건 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수업에서는 이거 하지 마세요. 디자인 하지 말고 스캔틀링만 볼 거예요. 그 다음에 어라이벌 디파처인데 아까 앞에서 얘기했죠. 디파처는 물이랑 연료를 가득 채운 상태. 어라이벌은 물이랑 연료는 10분의 1. 그 다음에 윤활유는 어느 정도 써서 2분의 1 남은 상태. 그 다음에 스틸 코일은 보면은 짐이 바뀌어요. 그러니까
짐이 화물칸을 가득 채운 짐이 아니라 뭔가 되게 무거운 게 화물칸 바닥에 깔려만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실제 숫자들을 보면서 얘기를 해보죠. 자, 여기는 디파처, 여기는 어라이벌이니까 이쪽 앞에는 이미 얘기할 필요 없죠. 이제 여기까지는 다 서로 출발 도착에 대한 내용이니까 더 볼 필요가 없어요. 이미 다 고정입니다. 그 다음에 봐야 되는 게 카고인데 이제 화물을 얼마나 실었냐예요. 그러면은 아까 여기는 디자인을 쓰니까 이거 볼 필요 없다고 했고, 여긴 스캔틀링, 그 다음에 여기는 스틸 코일이죠. 그렇게 해서 봤을 때 화물만 잔뜩 실으면은 54,000톤이 들어간대요. 스캔틀링을 수까지 화물을 잔뜩 실으면은 54,000톤이 되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보시면은 가는 중에 물 썼잖아요. 연료도 쓰고 그만큼을 밸러스트 워터로 채워줬죠. 도착할 때, 출발할 때 그만큼 가지고 있던 연료를 썼으니까 대신 물을 채워서 자세를 맞춰주는 거예요. 홀수를 똑같게 맞춰주는 거죠. 여하튼 그런 식으로 돼 있고, 화물은 뭐 그대로 싣고 있을 거고, 그렇게 했을 때 전체 배수량이 나오고요. 스틸 코일을 실을 때는 위에 뭐 연료나 물은 그대로인데 아래쪽에 화물이 좀 달라집니다. 화물이 뭐야 이거? 스틸 코일인데 왜 계산이 안 돼 있지? 여기에 카고 토탈이 숫자가 빠졌거든요. 제가 이야기로는. 그러니까 진짜 00이 아니라 뒤에 보면은 화물 뭐를 실었다고 나오긴 해요. 근데 그게 계산이 빠졌네. 나중에 여러분들이 한번 직접 보세요. 어쨌든 화물을 제가 알기로는 뭐 3만 톤인가? 뭐 어느 정도 실었을 거예요. 여기 보면은 DWT 토탈이 있잖아요. 35,000톤. 근데 앞에 있는 숫자 다 더해도 35,000 안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 빠진 만큼이 여기 화물에 들어가야 되는데 표에서 빠졌어요. 어쨌든 그거 계산을 해주시고, 뭐 밸러스트 워터 좀 바뀌어서 집어넣고 했을 때 46,000톤 정도 싣고 간다. 그러면 그때 휠수 뭐 그런 거를 뽑아내야죠. 그래서 실제 배가 짐을 싣고 운항할 때는 선수 선미의 홀수가 차이가 0이 돼야 돼요. 기본적으로. 이 이분킬이라고 해서 선수 선미 홀수 차이가 없게 쭉 가야 되니까 이제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밸러스트 워터를 조절을 해서 맞춰줘야 되는 거예요. 자세를. 그 다음에 스틸 코일은 이제 조금 거기서 여유로워가지고, 왜냐면은 짐을 저기 우리 원래 했던 뭐 헤비 그 스캔틀링 드래프트까지 채우지를 못하거든요. 스틸 코일은. 그래서 그거보단 좀 숫자가 작죠. 홀수가 좀 작습니다. 그 다음에 프로펠러가 잠기는 정도는 200%면은 이제 규정을 완전히 만족하는 거거든요. 프로펠러 날개 위로 프로펠러 지름만큼 올라와 있는 거예요. 지름인가? 반지름인가? 13m고 이게 프로펠러 지름이 한 7m 됐나? 2배. 그러면은 그거다. 저기 프로펠러가 있으면은 그만큼이 추가로 더 올라온 거죠. 프로펠러 지름만큼. 뭐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앞쪽에서 아까 100%라고 하면은 그게 그러니까 정확한 식이 어떻게 되냐면은, 내가 헷갈릴까봐 제가 멈췄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수면까지의 거리를 재는 거예요. 제일 밑바닥에서 프로펠러 축, 제가 아까 축처럼 얘기를 했는데 축이 아니라 프로펠러 밑바닥에서 여기까지 수면까지. 그러니까 100%라고 하면은 딱 그 프로펠러 날개 끝이 수면에 올라올 때고, 200%면은 위로 프로펠러 지름만큼 더 올라오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석을 해주시면 됩니다. 여하튼 그렇게 다 했을 때 프로펠러가 뭐 물에 한 지름의 2배 정도 잠기고 최대, 그 다음에 가시거리는 150m 내외니까 뭐 괜찮은 거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또 다른 조건들이 한참 있는데, 이제 실제 여러분들한테 과제로 나온 거는 멀티플 포트 로딩밖에 없어요. 그래서 마지막 거만 보면은, 근데 멀티플 포트라고 해도 채우는 그 화물칸 내용은 똑같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이런 식으로 돼 있고, 얘는 출발, 그 다음에 요거는 중간이에요.
그러니까 보시면은 하프라고 써져 있는데 연료도 반절, 뭐 디젤 오일도 반절, 물도 반절 그 정도 썼을 때예요. 그 다음에 여기 윤활유는 반절을 쓰면 안 되죠. 반절은 도착할 때 반절 쓰니까 얘는 4분의 3 4분의 3이 남아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뭐 화물 같은 거 토탈 양이 있는데 이게 조금 보시면은 애매한데 출발했다가 어디 항구를 들러서 채우고 또 가고 그런 식이라서 화물 양이 중간에 변해요. 그건 이제 저기 실제 해석 내용을 배치 그림을 보시면은 이해를 할 수가 있겠죠. 어쨌든 요거까지 하시면 됩니다. 19번은 멀티플 포트에서 도착이거든요. 그러니까 기름이랑 물은 10분의 1 떨어지고 나머지 뭐 윤활유는 반절 남은 상태 그런 거죠. 뒤에 이제 화물량은 여기 중간이랑 똑같고 54,000톤. 그때 흘수 계산해 주시고, 그러니까 계속 얘기를 하지만 이런 식으로 무게를 구해서 그 무게에 대한 배수량을 경화중량이랑 더해서 구하시고요. 그 배수량을 만족하는 흘수를 찾으시고 무게 중심이랑 부력 중심이 일치하는 트림 값도 찾으셔야 돼요. 근데 짐을 싣고 운항하는 조건에는 일반적으로 트림이 0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평형수를 좀 넣었다 뺐다 해가지고 트림이 0이 되게끔 맞춰주는 게 트림이 0이 되게끔 무게중심을 맞춰줘야 돼요. 그게 좀 복잡하죠. 그러니까 한 번에 딱 되는 게 아니라 처음에 중량을 구해요. 중량을 구해서 거기서 여러분들이 배수량이랑 LCG를 구하죠. 그럼 그거를 하이드로스태틱 테이블에서 찾아요. 거기에 대응되는 배수량이랑 LCG 위치를. 그럼 흘수 나오죠. 선수, 선미, 흘수. 근데 이 흘수가 구해놓고 보니까 우리는 운항 중이라 트림이 0이 돼야 되는데 트림이 0이 되어야 돼요. 그러면은 선수 흘수가 너무 크다. 그럼 선수 흘수를 줄이려면은 선수 쪽 밸러스트 워터를 빼거나 아니면 선미의 밸러스트 워터를 넣어야 되죠. 평형수를 조절을 해야 돼요. 그렇게 되면 중량이 또 바뀌죠. LCG도 바뀌고. 조금 바뀌었어요. 그럼 다시 또 이걸 해요. 그러니까 얘를 몇 바퀴를 돌다 보면은 이제 이 정도면 그만하자라는 얘기 나올 수 있잖아요. 그게 나올 때까지 여러분들이 이 분석을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한 번에 딱 집어넣어서 값이 나오지가 않습니다. 그럼 이거는 여기까지 하고 이제 실제 내용들 다음 영상에서 설명을 할게요.